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8월 19일에 인사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쉽게 알려드리는 고 팀장입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반도체가 크게 밀렸습니다. 마이크론이 무려 7%가 넘게, 그리고 샌디스크가 9%가 넘게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28포인트가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원인은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입니다. 장중에 5.3%까지 올라가면서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것은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HBM도, 파운드리도, 메모리 가격도 어제와 똑같습니다. 바뀐 것은 이익을 주가로 환산하는 계산식 단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3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금리가 왜 하필 반도체를 때리는지, 국내에서 다시 불거진 노사 문제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새벽 FOMC 의사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부분입니다. 자,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장중에 5.3%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07년 이후 무려 19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중단이 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고,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다시 자극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져났습니다. 그 우려가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린 겁니다. 여기서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난다는 부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건설 자금을 회사채로 조달하는 빅테크들의 수요까지 겹쳤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계의 압력이 동시에 채권 시장을 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 결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흘 내내 내려앉았고, 나스닥은 1.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수의 낙폭이 아니라 어떤 업종이 맞았느냐입니다. 다우존스는 고작 0.2%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는데 반도체는 훨씬 더 크게 무너졌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점, 금리가 오르면 도대체 왜 반도체가 유난히 아플까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할인율 문제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결국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나누는 값이 바로 금리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나누는 숫자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미래의 이익이라고 해도 오늘 값어치가 떨어져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기술주, AI 관련주일수록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처럼 앞으로 몇 년치 HBM과 파운드리 성장이 주가에 선반영된 종목은 이 계산기에 정직하게 걸립니다. 자, 2번째는 자본 집약 산업이라는 점인데요. 이게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반도체는 공장을 하나 짓는데 수십조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수십조를 무조건 다 현금 박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올라가겠죠. 수십조 원인데 1%만 올라도 수천억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조달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자 회수 계산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거죠. 이 2가지가 겹치면서 어제 미국에서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이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628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한번 더 들어가 보자면, 장기 금리 상승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일본의 국채 금리는 3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수십 년 만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 전체가 동시에 부담을 받고 있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정 국가의 일회성 이벤트라면 하루 이틀 만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채권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당장 내일 사라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죠. 기업의 이익과 마진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가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증시의 중장기 상승 기반까지 훼손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평가도 있죠. 통상 한 4에서 5% 구간을 정상적인 구간으로 보는데, 지금은 이 상단부에 좀 근접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구간까지는 들어섰지만 여전히 예상 범주 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이슈가 또 있는데요. 바로 국내 이슈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한복판에 노사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7일 경영계 제언을 내놨는데요. 성과 배분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정당한 요구인지 아닌지는 좀 더 뜯어봐야겠지만, 적어도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사안들을 단기 주가 재료가 아니라 중기 리스크 체크리스트에 올려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생산 차질이 나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메모리 수급이 타이트한 국면에서 국내 노사 갈등이 격화가 된다면 그건 곧바로 공급 차질 우려로 연결이 될 수 있죠. 반도체는 라인을 한번 중지를 하면 재가동과 정상화에 추가 시간이 드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안건은 역시 금리겠죠. 물론 삼성전자의 비전은 여전히 살아있고 확고합니다. 지금 당장의 하락에 우울해지실 게 아니라 우리가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듯 여전히 존재하는 굳건한 비전을 믿어보시고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 무조건 지금부터 원금까지 버티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면 우리의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자산가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외인들과 기관들처럼 몇십, 몇백, 몇천억의 자산가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매일 오르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요,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즉 등락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 해도요, 남들이 3%가량 수익을 볼 때 구독자님들은 15%, 20%그 이상이 계좌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20% 정도의 수익을 벌어갈 때 우리는 계좌에 100%, 200%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고 팀장,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너는 꼭 내려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외인들과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속상한 연락도 종종 오는데요.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지금 사도 되냐고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익?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요즘 혼자 손실 보시고 따로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여기 지금 화면 상단부에 번호 보이시죠?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본업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뭐 1억 천금을 만들어 드리겠다, 억만금을 벌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절대 드리지 못하지만 단 1%라도 수익을 끌어올리고 단 1%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부에 보이시는 010-2679-7056 010-2679-7056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구독자님들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매수,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운영 중인 소통방에 나가는 타점 동일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을 챙기실 수 있게끔 단기 급등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세요. 하루 이틀 정도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뭐 수익이 좀 별로라던가 아니면 좀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번호 차단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수익이 잘 난다면요,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 보니 종종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뭐 기프티콘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좀 난감한 게 제가 사실 커피를 못 마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가성으로 따로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이거면 만족하니까요. 이 정도는 좀 부탁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그냥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에게 알려주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식으로 과거에 빚만 3억 정도를 졌었거든요. 진짜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뭐 한강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제가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투자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절대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황이나 다음으로 올라갈 섹터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하신 다음 해당 내용 받아가셔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알기 쉬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